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몇 번씩 강조했거든요.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방학 개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방학 개론에 조금 개요를 좀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바쁘더라도 할 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과목이 소방학 개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방학 개론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죠?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방학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소방학 전반에 대한 일종의 개요라는 의미가 소방학 개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뭐 이러저런 사정으로 해서 뭐 지금 뭐 선택 과목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또 그리고 면접 시험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소방학 개론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생소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바로 소방학 개론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소방학 개론이 총 5개 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요를 한번 얘기 드리고, 그리고 뭐 학습 이론까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편에 뭐로 돼 있냐면요. 뭐 지금 뭐 첫째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소방 조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틀이. 물론 세부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 조직이 왜 필요하나 봅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일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체계적 결합체인 거 아닙니까? 소방 활동을 하는데 소방원 어떤 소방 공무원 개개인이 단독 플레이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조직에 의한 틀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게 바로 소방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뭐 소방의 유래, 또 소방의 막 연역, 뭐 그리고 행정 조직론,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나오고요. 또 그리고 여기 소방 기능까지도 1편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여기 뭐 구조 구급 활동도 이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 소방 조직과 관련되는 뭐 그런 얘기도, 민간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 소방 안전관리자라든지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1편이다. 그리고 2편 봅니다. 2편에 어떻게 됐냐면요. 2편은 재난관리와 관련되는 게 바로 2편이에요. 재난관리인데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거는 한번 봅니다. 뭔가 우리가 인간에게 큰 어떤 앙을 알려주는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재난에서는요, 먼저 왜 이런 게 나왔냐면요. 소방공무원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지만, 그거 말고도 재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재난 일반론, 재난의 일반적인 그런 사항,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재난과 관련돼서 법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도 여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요게 뭐 2편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3편서부터 4편, 5편까지는요, 일종의 좀 연소공학, 화재공학과 관련성이 있어요. 3편에 뭐가 나오냐면요, 연소 이론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불이 나가지고 타는데 그게 일종의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소 일반 이론도 나오고요. 그리고 연소하게 되면 연소 생성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거 연소 이론에서 쭉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 4편에서는 뭐냐면요. 4편에서는 화재 이 이론과 관련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의 어떤 그 성향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다는 그런 얘기. 또 그리고 뭐 일반 화재, 또 유리 화재, 여러 가지 화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화재. 그리고 또 화재 발생했을 때 뭐 소방공무원이 하는 화재 조사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4편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5편에는 소화 이론이 나와요. 소화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불을 끄는 이론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화의 원리가, 불을 끄는 원리가 어떻게 되고, 또 소화 약제에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소화 활동과 관련되는 얘기, 그리고 소방시설과 관련되는 얘기가 바로 5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총 5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또 그러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요, 우리가 기본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어요. 기본서가 500페이지고요. 문제집이 200페이지가 조금 넘거든요. 합치면 700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뭐 골치 아프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공부를 할 때 어떠냐면요. 정확하게 달달 외우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은 슬쩍슬쩍 키워드만 보면서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사실 조금 묵살하고 갈 필요도 있어요. 그 완급 조절은 바로 제가 합니다. 여러분이 수험생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책 두께라든지 가지고 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책 두께가 두꺼워? 또 얇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 완급 조절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 그 위주로 하세요. 그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책이라는 거는 그 어떤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또 기본서는 왁구를 틀을 갖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급 조절은 제가 하고 여기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가서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뭐 소방의 유래, 뭐 1절에 소방 발달 과정 그러면서 맨 처음에 소방의 유래라는 게 나왔잖아요. 소방의 유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소방의 유래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소방의 유래가 나왔는데요. 그 여기 이렇게 일종의 요거는 가볍게 보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어땠죠? 우리가 불을 지피려 그래도 불씨가 있어야지 불을 지피는데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막 마차를 이용하거나 막 돌끼리 부닥치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제대로 우리가 불씨를 활용하는 게 성량이 개발되고 나서 제대로 된 불씨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량의 주성분이 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서부터 쭉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그리고 뭐 한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했던 거는요. 소방의 개념을 가서 한번 봅니다. 소방의 개념을 가서 보시면요. 실질적 의미의 소방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소방도 있고 또 협의의 소방도 있고 광의의 소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문제에서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소방의 개념인데요. 소방의 개념 그래놓고 먼저 한번 여기를 봅니다. 실질적 의미의 소방. 실질적 의미의 소방.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소방 말고도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 의미의 소방은 한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공공기관이 됐던 어떤 민간이 됐던 소방 활동을 하는 거 그거를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소방 활동을 한 건가 아닙니까? 물론 소방의 개념을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요. 미리 가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소방의 개념을 얘기 드리면요. 이게 이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화재의 예방, 불나기 전에요. 경계, 불나기 전인 거 아닙니까? 불난 다음에 진압.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한 상태에 빠진 인명을 구조구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구급. 요게 바로 소방의 개념인데 실질적 의미는 뭐 공공기관에서 했던 민간에서 했던 관계없이 실제 소방 활동이 일어났으면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형식적 의미는 뭡니까? 일정한 어떤 소방기관에 의한 활동, 소방기관의 어떤 활동을 형식적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의용소방대에서 소방활동을 했다. 또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을 했다. 그냥 민간 조직에서 소방활동을 했다. 모두 합쳤을 때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방기관,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을 했다. 요거는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어떤 기관 중심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형식적 의미. 그리고 주체가 누구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방활동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어떤 소방의 뭐라고 했죠? 협의의 소방. 그리고 광의의 소방. 협의라는 건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의라는 건 넓은 의미의 소방을 예비해요. 넓은 의미의 소방을 우리가 광의의 소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좁은 의미의 소방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재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거. 그렇지만 광의는 협의의 소방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알파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광의의 소방은 뭐랬죠? 지금 이거 플러스 어떤 거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회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한다.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생활수단 또는 사회 간접자본 여기에 피해를 일으키는 일체의 어떤 여기 일련의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봅니다.
우리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또 그에 따른 인명의 구조 구급은 좁은 의미지만 그거 말고도 사고 일어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막 지하에서 뭐 붕괴가 일어난다든지 뭐 같은 교통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공동구에서 불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사고 그거 다 어떤 거기서부터 국민을 구하는 거를 넓은 의미의 소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화재 예방 진압 경계만 소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소방기본법에서 여기까지 영역을 넓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소방의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거를 벗어나서 모든 사회 간접 자본, 생활수단 이거로부터 일어나는 피해 사건 그거로서부터 국민을 구하는 게 소방, 넓은 의미의 소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소방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서 봅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요. 어떤 고대 소방 조직서부터 우리나라 역사 흐름에 따라서 소방기관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를 쭉 한번 해봤어요. 물론 여기서는 아마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삼국시대 소방이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나? 또 고려시대 때,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요. 지금까지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방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타이틀을 붙이면요. 어떤 우리나라 시대 흐름에 따른 소방 조직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먼저 삼국시대부터 시작한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뭐 삼국시대는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삼국시대는 어땠죠? 전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닙니까?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삼국 간의 투쟁. 그러다 보니까 이 불도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뭐 전쟁 나면은 막 불지르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어떤 그러면서 이때 어떤 화재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이 됐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를 한번 가서 보십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어떠냐면요. 삼국 통일이 된 다음에 일정 기간 평화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어떤 전란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근데 이때 뭐냐면요. 별도의 소방 조직은 갖고 있지를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떠냐면요. 화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다 보니까 어떤 백성하고 일반 국민과 군대가 불났을 때 화재 진압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별도의 소방만을 위한 조직체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를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또 고려시대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소방학개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그 학문의 역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도 전문 조직이 없었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이 공부하시겠지만요. 소방 관련되는 전문기관 조직은 조선시대 때 처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기를 단속하고 예방했다. 어떤 금화제도. 여기서 금화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이건 불인 거 아닙니까? 불을 금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다. 그래서 금화제도라는 그런 명칭으로 어떤 화기를 단속하는 정도였다. 화기를 단속하는 정도였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뭔가 소방을 위한 별도의 전문 조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다시 보면요. 통일신라시대 때는 백성과 군대가 불났을 때 그때마다 불을 껐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금화제도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화기와 관련하는 어떤 다루는 관리를 두긴 뒀어요. 그렇지만 조직체는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화재, 소방과 관련되는 조직체를 갖기 시작한 게 바로 조선시대였다라고 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봐요. 우리가 역사상을 봤을 때 세종대왕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소방과 관련되는 전문 조직도
세종대왕 때 처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요. 한번 봅니다. 1426년에요. 세종 8년인데요. 세종 8년 1426년에 뭐를 만들었냐면요. 어떤 병조 소속의 금화도감을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조 소속으로 금화도감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금화도감을 설치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금화도감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이고 소방과 관련되는 조직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직은 없었잖아요. 그런 관리 한두 사람 두는 정도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고려 때.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이게 1426년 2월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병조,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인 거 아닙니까? 국방부 소속으로 뒀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1426년이면 세종 8년인 거 아닙니까? 요때 6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요 조직이 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금화도감이 공조 소속으로 해서 합쳐졌어요. 뭐라고 합쳐졌냐면요. 성문도감과 여기 금화도감을 어떤 서로 합쳤다는 거 아닙니까? 합쳐가지고 기구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수성금화도감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수성금화도감으로 바꿨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금화도감은 화재와 관련되는 그런 전문 조직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병조 소속으로 세종 8년 1426년 2월에 설치됐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공조 소속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공조에 성문도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성을 어떤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기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불을 끄는 금화도감을 어떤 합쳐가지고 공조 소속으로 두면서요. 명칭을 수성금화도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순서대로 맞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봅니다. 금화도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성금화도감이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밑줄 치면서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나머지 굉장히 이러쿵저러쿵한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까지 다 여러분이 다룰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서 있었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이제 근대 소방조직 그래놓고 갑오개혁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갑오개혁으로 넘어가면요. 갑오개혁은 어떠냐면요. 1894년에 시작해서 1896년까지 이어졌어요. 또 갑오개혁은 어떠냐면요. 우리나라에 이 갑오개혁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일종의 사건이 갑오개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요. 우리의 자율의지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의도에 의해서 어떤 갑오개혁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던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갑오개혁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갑오개혁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오부의 경찰 사무를 합쳐서 경무청을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경무청을 설치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경무청 안에서 소방 업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무청 세부 수칙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소방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최초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소방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소방이라는 용어가 경무청 세부 수칙에서 사용됐다. 왜? 경무청에서 소방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갑오개혁과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여러분 얘기를 들어봅니다. 앞에서 안 썼지만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는 지금의 소방에 해당되는 말을 소재라고 얘기했어요. 소재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금화도감을 설치했고 또 수성금화도감으로 발전적으로 합병이 됐고 그리고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것은 갑오개혁 때 어떤 일제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무청, 지금으로 치면 경찰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거기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과 관련되는 얘기 들어볼게요. 뭐 화재보험이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험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뭔가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 보험료를 적립을 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서 피해 발생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보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보험 제도가 이렇게 봅니다. 1906년도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화재보험 대리점을 일본의 대리점이 화재보험 대리점을 국내에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주로 일본인의 시설물, 가옥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시켰다. 그러다가 19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재보험 회사가 설치가 됐다 봅니다. 19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재보험사가 설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꼭 이거 정리해 보세요. 한번 봅니다. 1906년도에 일본 보험회사의 국내 대리점이 설치가 됐다. 그리고 2년 뒤인 1908년도에 최초의 화재보험사가 국내에 설치가 됐다. 물론 일본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의 소방 조직들 있잖아요. 일본 치하에 각종 소방 조직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다 외우기보다 한번 여러분 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게 경무청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경무청 경무과가 있다. 여기서 화재 관련되는 업무를 봐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보안과 소방계, 경무국 보안과에서 경무청, 경무과 이런 데서 소방과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을 해왔다라고 한번 이런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그렇고 지방에서는 뭐였죠? 어떤 도경찰부의 방어과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봅니다. 이거는 중앙에서는 일제 때 중앙에서는 여기 경무청, 경무과 그리고 지방에서는 어땠죠? 경찰부 방어과에서 소방 업무를 관장하였다. 결국 뭐였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소방 업무가 독립적인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부서 역할을 정도로 그쳤던 게 바로 일제시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소방조 복무 이런 거는 건너뛰어 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가셔가지고 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제가 건너뛰는 거 그냥 건너뛰세요. 뭐 기본서다 보니까 일정 부분 뭐 설명들을 쭉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렇게 봅니다. 쭉 나가시다가 그 6번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요. 경성소방서 설치했던 거 봅니다. 경성소방서의 설치. 경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성소방서가 설치됐던 게 일제 때 1925년 4월 1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연도 정도 보세요. 1906년도에 일본 보험회사 국내 대리점이 설치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는 1908년도에 설치가 됐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는 지금의 서울인 경성소방서가 1925년 4월 1일자 개설을 했다.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대적인 소방의 체계는 일제시대 때 그 기틀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소방의 흐름이 약 4단계를 걸치게 돼 있어요. 그 4단계에 걸쳤던 얘기 뭐 잠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과도기서부터 해서 또 초창기 뭐 그리고 뭐 발전기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현대적 의미의 소방 조직 4단계 뭐 여기서부터는 주요 포인트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찝어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요. 좀 워밍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여기 해방 이후에 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가 가까운 시기니까 중요성은 높을 거 아닙니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칠판에 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교재에 언더라인을 치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 현대 소방 조직이라고 나왔죠? 현대 소방 조직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어떤 해방 후에 우리나라 소방 조직과 관련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도 뭐 시험에 뭐 몇 차례 꾸준하게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있었죠? 과도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도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여러분 미군정 시대거든요. 미군정 시대인데 그럼 미군정 시대는 어느 때였죠? 여러분
이게 1945년 8월 15일서부터 8.15 해방서부터 여기 대한민국 건국 전까지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됐죠? 1948년 8월 15일인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 미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면에서 뭐 행정, 입법, 사법을 다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소방 업무도 미 군정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요. 아무래도 미 군정 시대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소방 체계가 조금 이어졌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요. 미국의 경우는 좀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보다 미리 발달한 나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소방 업무를 시작했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소방 업무를 했다. 왜? 미국 틀을 그대로 좀 갖고 따왔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소방을 경찰에서 분리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 일제치하 때는 어땠죠? 일제치하 때는 소방이 경찰의 한 분야였었잖아요. 그런 거를 미 군정시대 때 소방과 경찰을 분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간 소방 행정이었잖아요. 뭐 지금도 당연히 지금 현재는 소방과 경찰이 분리되어 있다. 왜? 하는 역할이나 특수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분리했다.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뭐냐면요. 그러면서 중앙소방위원회가 있었고요. 소방위원회가 있었고 또 지방소방위원회 이렇게 뒀다라고 봅니다. 지방소방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면서 중앙소방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뭔가 조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국 소방 예산안을 여기서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이다 보니까요. 전국 소방 예산안을 중앙소방위원회에서 작성을 했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이걸 했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중요한 사항의 규격과 관련되는 규칙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규칙과 관련되는 거예요. 중요한 어떤 규칙 이런 거를 정했다. 전국 공통으로 써먹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방소방위원회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방소방위원회는요. 지방소방위원회는 요거를 도소방위원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도소방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요. 여기서는 어떤 일정의 사무집행기구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무집행기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중앙에서는 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소방 사무를 집행한 거는 지방인 도소방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소방부와 도의 소방청을 뒀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는 어떤 집행기구로서 소방부를 두고 그리고 도에는 여기 소방청을 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여기까지만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해방 후에 대한민국 건국하기 전까지는 미 군정체제 하에 있었다. 그걸 우리가 과도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징은 뭐냐면요. 소방이 경찰 업무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게 했고 그리고 중앙소방위원회와 지방의 도소방위원회를 뒀는데 중앙소방위원회는 전국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도소방위원회는 사무 집행을 하는 일종의 기구로서 구성을 해놨다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도기였죠. 두 번째 2단계는 어떻냐면요. 대한민국 건국 후에 초창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후거든요. 대한민국 건국 후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1948년서부터 1970년까지로 잡아놨어요. 요거를 어떤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소방의 조직의 초창기다. 왜? 미 군정할 때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군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종전에 미 군정체에서는 소방과 경찰을 분리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기 소방은 경찰에 포함돼서 운영되었다. 좀 어떻게 보면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포함돼서 운영됐냐? 국제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죠? 어떤 내무부 치안국, 종전의 내무부라고 했거든요. 내무부 치안국에 여기
소방과를 뒀었거든요. 소방과. 내무부 치안국이라는 거 이거 경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에는 경찰국 소방과를 각각 뒀다는 거 아닙니까? 시도에는 경찰국 소방과를 두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방이 다시 경찰의 한 분야로 어떤 종속이 됐던 시기가 그게 바로 초창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시기에 때 뭐가 있었냐면요. 소방법이 제정됐던 시기예요. 제정됐던 시기. 소방법은 여기는 아마 여러분이 몇 년이라는 거는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1958년도에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3월 11일자로 소방법이 제정이 됐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이런 의미로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법령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지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뭔가 체계를 잡혀가면서 소방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1958년 3월 11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그런 세목을 신설해서 왜?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요 시기에 어떤 이루어졌던 얘기고요. 또 조금 전에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소방이 경찰의 통합 운영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랬죠?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소방공무원이요.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았다. 경찰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았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법 별도로 있잖아요. 경찰하고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초창기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과도기 지났죠? 초창기 지났죠? 이제 발전기로 들어가 볼게요. 발전기 들어가 봅니다. 이때는 소방이 성장했던 시기인데 1970년서부터 해서요. 1992년도까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뭐냐면요. 국가와 지방의 이원적 소방체제 운영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국가와 지방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했다. 왜 이원적 체계를 유지했다 그랬죠? 바로 그 밑에 나오는데 볼게요. 1972년도에요. 서울과 부산에 각각이요. 여기 소방본부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각각 소방본부를 설치했다. 서울과 부산은 하나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고 지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여기 서울과 부산은요. 1972년도에 각각 소방본부 뭐 지금은 시도 단위로 소방본부가 다 있지만요. 이렇게 설치해서 지방자치 이때 지방자치 소방 체계를 유지를 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는 1970서부터 1992년도까지인데 이때는 국가와 지방의 이원적 체제로 유지가 됐고 또 그리고 뭡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방위 본부라는 거 과거에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민방위 본부 요게 설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이게 설치가 됐는데 근데 요 설치가 됐던 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요. 민방위 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이 설치는 1975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뭐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1975년도에 민방위대 만들어졌어요. 그게 제가 1975년도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었던 때인데요. 그때 민방위대가 만들어지면서 또 민방위 본부도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소방 업무가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 본부 소방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 업무가 일루 이관이 됐어요. 어디서 그렇게 갔냐면요. 이거는 치안본부에서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치안본부에서.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발전기에 해당되는 1970부터 90인데요. 이때 1975년도에 민방위 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치안본부에 있던 소방과가 민방위 본부 소방국으로 이관이 됐다. 자연스럽게 경찰에서부터 어떤 소방 업무가 경찰로부터 분리가 됐던 그런 시기인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앞에서부터 얘기를 드려볼게요. 과도기 미군정 시대 때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는 소방이 경찰의 일부였었죠. 과도기 미군정 때는 소방과 경찰이 분리가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초창기 때는 소방이 다시 어떤 경찰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발전기에 해당되는 1975년도에 민방위 본부가 생기면서요. 소방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한 거 아닙니까?
그때 경찰로부터 분리가 됐다. 1975년도에 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요 시기에 소방공무원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시기 때 소방공무원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된 것만 볼게요. 시행된 거는 언제 했었죠? 1978년도 3월 1일서부터인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이때는 소방이 경찰에 포함 운영되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았다. 그러던 게 소방과 경찰이 다시 분리됐던 게 1975년대. 근데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법이 78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돼서 이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까지도 분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요런 거는 비교적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거 위주로 다시 언더라인 치고 정리를 하시도록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 드렸고 이제 또 하나 더 얘기를 가서 보시면요. 민방위 소방본부가 75년도에 요때 설치가 됐죠. 그러고서 봅니다. 근데 이게 다시 민방위 본부가 1995년도에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봅니다. 물론 요거를 하기 전에 한번 요 앞에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 발전기까지 봤고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요 얘기는 드리도록 하고요. 성숙기 쪽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숙기가 있는데 4단계가 성숙기다. 성숙기는 언제서부터 했죠? 1992년서부터 현재까지를 성숙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가끔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러면서 이때는 뭐라고 했죠? 광역자치체계가 확립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광역자치체계가 확립이 됐다. 왜 이때 확립이 됐죠? 전국에 있는 시도에 각각 소방본부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3단계 때 뭐가 있었죠? 발전기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는 서울과 부산에만 소방본부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가 통제했다. 그러던 게 1970년대 그랬는데요. 그런데 92년도 들어오면서 이때 들어오면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 시도의 소방본부가 설치가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광역자치체계가 확립이 된 건 거 아닙니까? 종전에는 어땠습니까? 서울과 부산은 지방체계, 나머지는 국가체계. 그러다가 92년도 들어서면서 전국에 있는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광역적인 체계를 확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민방위 재난통제본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 전신이 뭐였었죠? 앞에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방위 본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방위 본부는 1975년도다. 이게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게 바로 1995년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요. 일반적인 재난까지도 전부 아우르게 하면서 그 범위가 확장이 됐다. 더 나가서 봅니다. 이러던 것이 뭐냐면요. 이게 소방방재청으로 발전한 거예요. 방재청. 소방방재청은 2004년도에 여기 11월에 2004년도에 어떤 신설했거든요. 2004년도에 신설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이 지금 국민안전처로 흡수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요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요. 2014년 11월 19일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흐름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경찰 안에 어떤 소방 업무를 보다가 그게 바로 1975년도에 민방위 본부가 빠져나오면서 경찰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는 게 1995년도에 재난이라는 말까지 붙으면서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확장이 됐다, 범위가. 그러다가 어떤 모든 일반적인 사회재난까지 다 포함한 소방방재청이 2004년도에 신설됐다. 그러면서 이 소방방재청은 당시 행정자치부의 외청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던 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에 흡수통합돼가지고 그 안에 중앙소방본부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 흐름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이런 얘기가 뭐 근대적인 우리나라의 소방과 관련되는 얘기를 쭉 여러분한테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앞에서부터 잠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삼국시대 때에서부터 전란이 잦았다. 그렇지만 화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다.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는 전란은 사그러들었지만 그렇지만 어떤 여기 백성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 불규칙적으로 백성과 어떤 군대가 투입이 돼서 화재를 진압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전문적인 조직은 그때까지 없었다. 그렇지만 금화 제도라는 걸 만들고 화재를 금하는 제도를 만들고요. 그 관리를 임명을 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지금 소방을 소재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전문적인 소방기관이 언제 생겼죠? 1426년 세종 8년에 어떤 금화도감이라는 게 병조 소속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그해 6월에 수성도감하고 합쳐가지고 수성금화도감으로 어떤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병조 소속에서 공조 소속으로 넘어갔다더라. 그리고 소방이라는 용어는 가벼구역 때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재보험회사가 설치된 것은 1908년이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최초 소방서가 어디였죠? 경성소방서 1925년 4월 1일이었다. 그리고 봅니다. 해방된 다음에 미 군정의 어떤 여기 미 군정에 의해서 소방 업무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과도기였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치소방제도면서 소방과 어떤 경찰 업무가 분리가 됐다. 그리고 중앙소방위원회, 도소방위원회에서 각각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초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을 다시 경찰에 흡수됐다. 그러면서 그때 소방법도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1900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0년도 들어서면서요. 발전기에 들어섰다. 72년도에 들어서면서요.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이 이원화됐다. 서울과 부산은 지방,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국가에서 관장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1975년도에 민방위 본부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1992년도에요. 그때 지방의 시도 단위의 소방본부가 다 생겨지면서 광역적 체계로 바꿔졌다. 틀이. 그리고 1995년도에 민방위 본부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소방방재청으로 2004년도 바뀌었고, 이러던 것이 세월호 여파로 2014년 11월 9일자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이 안으로 흡수 통합이 됐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소방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한번 쭉 내용들을 훑어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1절은 여기서 끝냈고요. 2절에 보시면요. 소방행정의 성립, 그리고 소방행정의 일반적인 분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사실 행정법에서 좀 다룰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중복이 되지만요. 요 중에서 꼭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먼저 소방행정의 성립하면서 행정의 성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행정의 개념서부터 잠깐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행정은 뭐였죠? 행정을 얘기하기 전에는요, 항상 3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행정이 있었죠? 행정은 어떤 집행하는 기관이었죠? 그 집행하는 기관 중에 소방행정 또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권 분립서부터 또 일반적인 어떤 행정 업무와 관련되는 얘기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3권을 한번 보면요. 입법도 있고, 어떤 뭐 행정도 있고, 사법도 있다. 사법이 있다. 입법은 뭐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을 제정을 하고요. 여기 행정은 만들어진 법을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법은 뭐였죠? 어떤 법을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요 행정 중에 소방행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행정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게 행정이다. 근데 그 중에서 소방행정은 뭐였습니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을 어떤 집행하고자 하는 게 바로 소방행정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소방행정이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또 소방행정의 일반적인 분류해놓고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 그리고 구속 정도에 따른 분류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또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단편적인 것만 잠깐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소방행정의 일반적 분류라고 해놨죠. 소방행정이에요. 소방행정의 일반적 분류 그래 놓고요. 일반적인 분류 그래 놓고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요. 법률 효과 성질에 따른 분류라고 했잖아요. 법률 효과에 따른 어떤 효과의 성질에 따른 분류 그랬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키워드 큰 틀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수익적 행정행위고 그리고 다른 거는 부담적 행정행위고요. 그 나머지는 뭐였죠? 이중효과적 이거를 복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가볍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냐면요. 어떤 소방행정, 행정 이거에 따라서 어떤 수익을 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만약 소방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시설주인데 뭐냐면요. 내가 어떤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를 받았어요. 그 허가 내주는 게 소방행정 업무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부담적 행정행위는 뭐냐면요. 어떤 소방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서 뭔가 부담을 느끼는 사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행정행위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땐 그 행정행위가 부담적 행정행위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요. 이중효과적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익도 보고 부담을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어떤 이익을 받죠. 또 거기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칭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가서 한번 요걸 얘기 들어볼게요. 소방행정행위의 행정행위 분류 중에 요게 있는 걸 보도록 합니다. 법규 구속에 따른 정도, 법규 구속에 따른 정도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로 얘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는 뭐였죠? 기속적 행정행위라고 했죠? 기속행위고 하나는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재량행위인데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기속이라는 거는요. 구속당한다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세요. 그럼 뭐를 구속당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뭔가 소방행정기관에 각종 행정처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법령 등에 의해서 구속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죠. 마음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일정한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요.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에 허가권자가 구속을 당해버려요. 그걸 바로 구속적 행정행위,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량행위는 뭐냐면요.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부여를 한 거예요. 부여한 거, 요게 바로 재량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 행정에서는 어떠냐면요. 재량행위를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재량행위가 많아지다 보면요.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구속을 받게끔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 행정이다. 물론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소방하면서 우리가 바로 와닿는 건 아니지만요. 좀 관련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 짓게요. 우리가 이렇게 현대 국가가 입법, 행정, 사법 3권으로 분리된다. 소방행정은 여기 행정권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행정은 뭐 있었죠? 행정기관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목적은 뭡니까? 국가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가 소방행정이다. 그러면서 소방행정에 대해서 법률 효과에 따라서 수익적, 부담적,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뭐였습니까? 어떤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 또 어떤 부담이라는 건 어떤 부담을 져야 된다. 뭐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면 부담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면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다. 또 법규 구속 정도에 따라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법령에 구속된다. 법에 정한 대로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속행정행위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바로 재량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뭐 이게
지금 소방 관련되는 그런 소방학 개론을 공부하지만요. 결국 소방 관련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써놨고요. 그리고 뭐 비교적 내용은 많았지만요.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을 드렸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되면요.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게 얘기했었죠. 어떤 소방 조직 관련되는 거요. 뭐 그거 꼭 정리를 하시고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 어떤 해방 이후에 4단계로 나누면서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일들, 흐름 이거서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